네, 10주차 3강 9장을 시작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필터와 공진 회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필터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 먼저 직류 전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저항 R이 있고 커페이터가 있어. 이렇게 여기 5V 걸렸어. 그러면은 커페이터 양단간에 걸린 전압은 여기 몇 볼트가 될까?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어요. 충분하게 시간이 흘렀어. 그러면 여기는 5V가 되죠. 그래서 5V가 되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의 T라고 표현하면은 이때 전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5V, 5V니까 전이차가 없으니까 전류는 안 흘러요. 이렇게 되겠죠. 물론 초기 전류는 어떻게 될까? 이 커페이터는 이렇게 도선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치는 여기를 R이라고 할 때 그때의 전류는 R분의 여기 555V 여기 V라고 하면은 R분의 V 암페어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직류 전원이었을 때 이러한 특성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또 L이 인덕터라고 해봅시다. 인덕터. V이고 여기 R이라고 할래요. 여기는 인덕터 L이에요. 여기 충분한 시간이 또한 흘렀어.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VLT는 어떻게 될까? VLT는 물론 여기는 VCT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여기는 VLT는 몇 볼트가 될까? 그렇지. 충분히 흘렀을 때에는 0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류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이게 도선으로 생각하면 돼요. 도선으로.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충분히 전류가 흐르면은 R분의 V 암페어로 흐른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여기 초기치는 어떻게 될까? 초기치는 인덕터는 도선으로 막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기 전류는 0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상대성이 있다라는 얘기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직류 전원일 때 이렇다라는 얘기야. 근데 교류일 경우에는 RLC 해석할 때 RLC 회로에서 R이 있어. RLC 전부 친 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페이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을 때 V 있으면은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지. VCT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적분 표시가 되어 있지. 이거는 그래서 적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는 적분기라고 얘기를 해요. 또 R과 L이 있어. L V고 물론 전류는 이렇게 IT죠. 이렇게 IT 여기도 IT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IT가 이때 여기 양단간에 걸린 전압 VLT는 그걸 VLT라고 하면 VLT는 어떻게 됩니까? L DT분의 DIT로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미분이죠. 그래서 이때 출력은 미분기로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시간 t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제 주파수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은 RC 회로, RL 회로 또는 LR 회로, CR 회로 이런 거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집니다. 어떤 거는 맞은 주파수, 이거를 주파수 측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VT, VCT 또는 VLT를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나타나는가 또는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거 시간 t에 대한 해석이고 주파수에 대해서 해석을 하니까 그때의 전압, 입력 전압 때 출력 전압의 B가 그 출력 전압의 B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H의 J의 오메가 허수부니까 H의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즉 입력 때 VI 여기서 입력이라는 게 이 V를 의미하지 이걸 VI로 인풋 해가지고 VI로도 표현합니다. 출력은 VO라고 표현하는 거고 요것의 진폭에 대한 크기만 봤을 때 복소수니까 이제 주파수가 표현되겠죠. 그 위상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크기만 표현했을 때 얘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야. H의 J 오메가에 이렇게 전압비야 전압비 입력 때 출력의 전압비를 갖다가
그것에 대한 진폭만 알아본다, 절대값, 크기만 알아본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특성이 어떠한 임의 주파수, 여기 때까지는 이제 신호가 크기가 1이고, 즉, 이런 건 이제 아이디얼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상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는 대부분 못 만들지만, 여튼, 요렇게, 요 주파수 대역 안에만, 0부터 요 주파수 대역 안에만, 신호를, 그대로 전송해주는, 통과시켜주는 그러한 필터를 우리는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어느 주파수 이상만, 어느 주파수 이상만 통과시켜주는 필터를 우리는 하이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어느 지역만 통과시켜주는 필터가 있어. 이렇게 어느 지역만. 이거를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하면은 요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켜주는 필터가 있어. 이거를 대역 통과 필터라고 얘기해요. 밴드 패스 필터, 밴드 프리퀀시. 이거는 로우 프리퀀시 패스 필터의 약자예요. 이거는 하이지. 그래서 하이 패스, 하이 프리퀀시 패스 필터.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필터. 이거는 높은 주파수만 통과시켜주는 필터. 얘는 대역에 있는 주파수를 통과시켜주는 필터. 해서 대역 통과 필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거 말고 어떤 주파수 대역만 오메가 1, 오메가 2라고 했을 때 요 주파수 대역만 리젝트 제거하는 리젝트 REJECT 리젝트 해주는 또는 저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스탑 필터 해서 밴드 스탑 필터라고 해서 이렇게도 이러한 필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필터들이 있는데 그러한 필터 내용을 구장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공진 회로는 이제 어떠한 주파수 조건에서 최대로 그 전류가 또는 전압이 커지는 그런 회로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그런 회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압의 저항과 커패시터,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면 미분기나 적분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면 특정한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켜주는 또는 차단하는 특성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필터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폭 특성이 이러한 오메가 제로의 보다 작은 요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켜주는 필터를 저역 통과 필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주파수 대역보다 높은 주파수만 통과시켜주는 필터를 고역 통과 필터라고 얘기해요. 하이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임의 대역만 통과시켜주는 필터를 우리는 대역 통과 필터, 밴드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 주파수 대역만 차단하는 필터 해가지고 대역 차단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 얘는 하이 패스 필터, 얘는 하이 패스 필터, 그리고 밴드 패스 필터, 밴드 스탑 필터 등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요. 이때의 대역폭들은 대역폭, 밴드 위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역폭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메가 제로, 0에서 오메가 제로 오는 거니까 이거의 대역폭이니까 대역폭은 오메가 제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대역폭은 요 대역폭 끝까지가 있는 거니까 이건 대역폭 얘기를 안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대역 통과 필터의 대역폭은 오메가 2 마이너스 오메가 1이 대역폭이 된다라는 얘기야. 밴드 위드스. 이건 이제 차단하는 주파수 대역은 오메가 2 마이너스 오메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내용, 이제 판세했던 내용 좀 참고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간 측에서 해석할 때 미분기, 적분기로 동작을 한다라는 얘기고 주파수 측에서 해석하면 필터회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교류일 경우. 그래서 필터회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설명한 거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절 보도록 하죠. 저역 통과 필터와 적분 회로입니다.
RC 좀 전에 알아본 것처럼 낮은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켜주고 일정 주파수보다 높으면은 이제 통과시켜주지 않는, 즉 출력이 0이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필터를 우리는 저역 통과 필터, 로우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C 직렬회로는 직류 전압을 인가한 경우에는 충전 또는 방전 회로에 해당되는데, 교류 신호를 인가하면은 콘덴서 양단의 전압을 출력 전압으로 할 경우, 물론 출력을 여기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력 여기를 잡았을 경우 그때 이 출력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저역 통과 필터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런 특성이 갖는가는 좀 이따가 수식으로 한번 또 전개를 할 겁니다. 또한 얘는 이제 시간 영역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분 회로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저역 통과 필터 특성 9.1절의 제목이 이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러한 RC 회로입니다. 여기 입력은 VIT고 출력은 VOT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VIT는 얘 써주면은 페이저로 해석을 할 거예요. RI 플러스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임피던스가 J 오메가 C분의 1의 I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I가 공통이니까 묶어주면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의 I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한 출력 VOT는 J 오메가 C분의 1의 I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VI분의 VIT분의 VOT를 표현하면, 이게 이제 T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페이저로 해석을 한 거니까 얘를 갖다가 V라고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V 이렇게 도트 찍을까? 이렇게 도트 이렇게 도트로 찍겠습니다. T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오메가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로 써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V라고만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입력과 출력에 대한 B도 시간에 대한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VI분의 VO는,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에 이렇게 해서 I가 되는 거고, 출력은 J 오메가 C분의 1에 I 이렇게 되겠죠. 얘는 통분해주면은 J 오메가 C 네, R 여기 1부터 쓸까? 1 플러스 J 오메가 RC가 되겠네. 그치? 분자는 이 약분 됐어요. 약분. 그래서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다라는 얘기죠. 약분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1 플러스 J 오메가 RC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입력대 출력의 B가 이렇다라는 얘기야. 이것을 일일이 다 쓰기가 싫어서 이렇게 H로 쓰고서 J 오메가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때 이 H의 J의 오메가가 이렇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얘를 극좌표로 표현하면은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1이라는 놈은 이 크기는 1이고 각도는 0도라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크기는 어떻게 돼?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요거 오메가 RC의 제곱이 이게 크기가 되겠지. 각도는 어떻게 될까? 아크 탄젠트 1분의 오메가 RC. 그래서 오메가 RC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크기는 이게 이제 극좌표 연산인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크기는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RC의 제곱분의 1이 되고, 각도는 0도 빼기 이거니까 0도 빼기인 거니까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가로치고 오메가 RC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쵸? 이때 이거를 크기가 0이면은 이 입력대 출력의 B가 0이면은 전압 이득이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크기만 따로 분리를 써서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H의 J 오메가에
크기만 본 거다 해서 절대값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그래서 뭐로 표현하냐면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RC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파이는 각도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RC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진폭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진폭 특성이라고 해. 얘는 위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상 특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요 수식으로부터 진폭 특성에 대한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주파수 오메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뭐를 그리는 거냐면 H의 J 오메가, 즉 입력대 출력의 전압비를 보는 겁니다. 오메가가 0이면은 여기가 0이니까 1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여기 1이 되는 것이죠. 오메가가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분의 1인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이런 0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메가 좀 곡선을 좀 더 루즈하게 이렇게 수렴하게끔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내려가진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 얘를 진폭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렇게 그린 거를 진폭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오메가에 대해서 파이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보니까 오메가가 0이면은 오메가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 가로 안에가 0이지. 그러면 아크탄젠트 0은 몇일까? 그치,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요거를 이렇게 쓸까?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파이, 아니, 파이라고 하지 말고, 요 파이는 더 헷갈려지니까. 그래서 0은 이것을 x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옮겨주고 탄젠트 옮겨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탄젠트 x는 0이란 얘기야. 그러면 0이 된 거는 탄젠트 곡선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잖아. 이렇게 여기가 2분의 파이고 90도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파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0일 때는 여기 0도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오메가가 0일 때는 주파수가 오메가일 때는 0도 위상이 0도다라는 것이야. 그 다음에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졌어.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란 얘기지. 그럼 무한대라는 얘기는 요 가로 안에가 무한대라는 얘기야. 여기가 무한대라는 얘기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가지고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써주고 여기 플러스다. 마이너스 가지고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x가 무한대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x가 무슨 값일 때 무한대가 될까? 그렇지. 여기가 몇이 될 때? 마이너스 90도면은 마이너스 90도면 괄호 안에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90도일 때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곡선을 이런 식으로 90도에 수렴하게끔 이렇게 위상특성 곡선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러한 필터를 우리는 로우패스 필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우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요거 갖고 한번 그래서 진폭이 얘가 0이 되면은 위상특성 곡선은 뭐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득이 0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요 위상특성 곡선 갖고 우리가 주파수 특성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특성 곡선에서는 특성은 크게 진폭 특성 곡선과 위상 특성 곡선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폭 특성 곡선을 우리는 주로 보고 통신 쪽에서도 이 진폭 스펙트럼을 그려요. 그래서 진폭 스펙트럼을 주파수에 대해서 그리고 진폭 스펙트럼을 주파수에 대해서 위상 스펙트럼을 또 그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필터 쪽에서는
요렇게 그린 것을 주파수 특성 곡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폭 특성 곡선이 0이면은 0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요거 갖고 먼저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진폭 특성 값을 여기다 써볼게요. 그래서 H의 J의 오메가의 진폭 특성이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면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RC의 제곱분의 이렇게 1이 나왔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오메가가 무한대이면은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로페스 필터 특성 곡선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here 오메가가 RC분의 1이면은 아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됐었지. 오메가 그리고 여기는 H의 J 오메가인 거야. 이거의 크기다라는 것이죠. 최대값은 1이었던 것이고, 만약 오메가가 RC분의 1이면은 여기는 H의 J 오메가는 몇이 될까? 그렇지, 루트 2분의 1이 되지. 루트 2분의 1. 즉 오메가가 RC분의 1인 것이야. 루트 2분의 1이야. 루트 2분의 1은 계산하면 얘는 0.707이에요. 우리가 2강 때 루트 2분의 루트 2 그거 계산기를 써서 했는데 그냥 암산으로 그냥 이거는 많이 다루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0.707이 됩니다. 이게 루트 2분의 1이. 그래서 오메가가 RC분의 1일 때 요것이 이제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건데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전력 주파수라고 얘기를 해요. 반전력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반전력 주파수를 갖다가 오메가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오메가가 RC분의 1인 요것이 여기가 그러니까 루트 2가 돼야 돼. 그것을 우리는 오메가 제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를 오메가 제로라고 표현하고 요 놈을 오메가 제로, 즉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일 때 이것을 반전력 주파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이득은 0.707이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시정수를 배웠어요. 시정수가 RC 외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뭐였지? 그렇지, RC였어요, RC. 그래서 요 반전력 주파수 오메가 제로는 시정수 타우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시정수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서 반전력 주파수 구하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필터 특성 곡선이 나타나지는데 이때 오메가 제로가 2였을 때 이때 이 전압 2등은 몇이 된다? 그렇지, 루트 2분의 1, 즉 0.707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신 쪽에서는 요 주파수를, 이 각 주파수를 반전력 주파수라고도 얘기 안 하고 보통은 차단 주파수라고 얘기해요. 얘는 지금 오메가에 대해서 표현했으니까 차단 각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F에 대해서 표현할 경우에는 얘는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니까 F 제로라고 표현하니까 F 제로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F로 표현할 경우에는 요 값은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냥 주파수로 차단 주파수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또 구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반전력 주파수나 차단 주파수 다 동일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0.707이라고 나왔는데 요 놈을 데시벨로 표현할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데시벨은 전력에 대해서 표현할 경우, 이런 전압 이득에 대해서 표현할 경우 요런 것들에 대해서 10을 표현해. 로그를 취해서 요 비율 0.707 7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럼 요거 여기 상용 로그야, 상용 로그. 그러면 로그 10에 0.707이야. 이거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약 마이너스 3이 돼. 이거를 그래서 3dB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3dB 포인트라고 하면은 차단 주파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을 내가 조금 많이 힘들게 얘기하는데 한번 계산을 한번 또 해볼까요? 계산하기면 또 시간 많이 걸리죠. 아까처럼. 그래서 생각을 할게요. 이거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십시오. 데시벨은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것들을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0초였을 때는 1의 값을 가져. 근데 1일 때는 100의 값을 가져. 그리고 2일 때는 1.5의 값을 가져. 1.5의 값을 가져. 2일 때는 100 같고. 그러면 여기 균등 분할을 내가 못한 거 아니야. 1, 여기가 1.5, 그러면 2, 3, 4, 5 해가지고 100이 되려면 사실 2까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걸 점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는 게 이 스케일로는 안 맞는다라는 얘기야. 이런 스케일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 로그를 갖다 취하는 거예요. 로그를 취한 다음에 10을 해주면은 걔는 10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데시벨로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데시벨 그렇게 표현하고요. 10로그, 사용로그, 여기에 PI분의 PO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요. 데시벨을. 정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전압에 대한 거로 표현할 때는 얘는 지금 P는 전력 P는 R분의 V지, R분의 V의 제곱이지, R분의 V의 제곱. 그래서 여기도 R분의 VI의 제곱. 그리고 PO는 R분의 VO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 로그, 사용 로그 10. 여기에 10이 있는 거고. 약분하니까 VI의 제곱에 10 로그 10에 VI분의 VO, VI분의 VO. 여기 제곱 있으니까 이 바깥으로 빼지겠지? 그래서 이 앞으로 튀어나오면 20 로그 10에 VI분의 VO로 표현하고요. 이게 이제 전력일 경우에는 10로그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 입력분의 출력의 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전압의 비일 경우에는 20로그로 취해가지고 데시벨을 따져준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요. 한번 좀 얘기를 이제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파수에 따른 회로의 전압, 이득, 전달 함수를 구하면은 아까 구한 것처럼 이렇게 1 플러스 J 오메가 R1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정수의 역수를 오메가 제로로 정의하면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요 식에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그냥 크기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크기로 나는 표현하면서 얘기했지. 그래서 요거 오메가를 RC분의 1이라고 한다면 해가지고 그렇게 풀었어요. 크기로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시정수의 역수를 오메가 제로로 정의하면 통과대역을 결정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각주파수가 되어 전압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오메가 RC분의 1이 오메가 제로라고 한다면은 여기 써주면은 오메가 제로분의 이렇게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요거 이렇게 가주면은 그래서 그래야 안 그래요? 요 식에서 그러면 RC는 뭐가 되겠어? 오메가 제로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야? RC는 이 식에서. 그래서 요거 그대로 대입해 준 거예요. 대입해서 나와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로페스 크기로 따지면은 이렇게 크기와 각도로 표현하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크기는 아까도 내가 계산했지 앞에서 이렇게 나와지는 거고 주파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써주는데 교재에 요거 마이너스가 없는데 요거 마이너스를 여러분들이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수정을 하세요. 그렇게 했을 경우 이제 통과되어 0.707이 되고 마이너스 3dB다 라는 얘기고요. 이때의 주파수 오메가 제로일 때 이때의 주파수 여기 0.707이 될 때의 이 주파수 여기가 0.707이라는 얘기야. 즉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이때의 이 주파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반전력 주파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8 이제 이거를
통과 대역의 통과 대역, 저역 통과 필터의 통과 대역으로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단위가 헤르츠지 왜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가 됐냐면 오메가 0부터 오메가 제로라고 하면 얘는 단위는 뭐로 써야 돼? 라디안 퍼 세컨드로 써야 되지. 그런데 얘를 주파수로 쓸래. 그러면 오메가 제로는 2파이 F니까 오메가 제로라는 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파수에 대해서 표현하면 F0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라고 쓰면서 얘는 헤르츠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요거 주파수 대역은 오메가 제로라고 쓸 때는 그냥 라디안 퍼 세크로 가면 되고요. 여기는 주파수 F0라고 쓰면 되는 거고 이때 이 F0는 뭐다?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좀 말이 빠른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통과 대역은 0부터 F0인데 F0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교재에서는 지금 보면은 요거 보면은 그림 9.3은 해서 주파수 특성이라고 했는데 진폭 특성과 위상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위상 특성은 지금 여기에다가 표현을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내용 박스를 쳐놓은 거야. 그런데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 밑줄 두 줄 긋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지우세요. 그 내용을 위상 특성을 지우면 되겠어요. 데시벨, 그래서 매우 큰 비율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고 인간의 대수적 감각, 즉 우리 소리 듣는 거 그런 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 함수를 사용해서 데시벨을 쓴다라고 해서 10로그 10의 PI 입력분의 출력 또는 기준분의 어떠한 출력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전압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도 풀이한 것처럼 20로그 그래서 절에서 10 대신 20을 곱해준다. 그 말 여러분들이 또 수식 이해하면서 이렇게 딱 기억을 해 두십시오. 요 얘기 쭉 풀어놓은 거고요. 우리가 이 내용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였어. 그치? 이거 시간 축에서 해서 예전에 과도 현상인가 뭐 그때 아니 페이저 하면서 이거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요 사인 오메가 t는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요 놈을 이렇게 써준 거고 마이너스 90도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j와 같다라는 것이지. 이거 지금 빼기가 아니야. 곱하기 괄호가 이게 지금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j가 j분의 1이 되는 것이지. 그치? 이렇게 해서 j 오메가 c분의 1에 im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j가 왜 이렇게 되나? 여기 분모분자에다가 jj 곱해줘도 되고 마이너스 j라는 놈은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했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 이렇게 RC 이거 해가지고 했던 내용이고 0.707이라는 것이고 얘를 로그 값으로 취하면은 10로그 PI분의 이렇게 해서 여기 VI분의 VO가 지금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거에 제곱 취해주면은 넘겨주고 제곱이면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10로그 2분의 1이라는 얘기지. 10로그 PI분의 PO이고 그러면 PI분의 PO가 뭐라는 얘기야?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때의 이 주파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전력이 몇으로 된 거야 지금?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반전력 주파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 설명한 내용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시간은 너무 아까도 많이 끌었는데 이번에는 난 조금만 했는데 또 많이 걸렸네.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 예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인 거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내가 무리하게 너무 많이 했네. 자, R은 5kΩ, C는 이런 RC 저역 통과 필터의 반전력 주파수를 구해라 라는 얘기네. 그래서 오메가 제로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시정수분의 1이라고 했잖아. 타우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시정수 타우는 RC였어. 그래서 RC분의 1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R은 5kΩ니까 5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커페이터는 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리고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10의 3승하고 이거 해주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 되네, 그치? 그래서 5분의 1에 10의 5승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은, 이거, 그래서, 5분의 100 써주고, 10의 3승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딱 해주면 20 곱하기 10의 3승. 지금 오메가 제로 각주파수 구한 거니까 단위는 뭐야? 라디안 퍼 세크.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라디안 퍼 세크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반전력 주파수 구하는 거네. 그래서 F0를 구하는 것이죠. F0는 오메가 제로를 2파이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야. 그치? 그래서 2파이분의 20 곱하기 10의 3승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면 약 3.183kHz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푼 거 이렇게 참고하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이지만 이 반전력 주파수는 시정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요. 기사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여러분들이 쉽게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수분의 이 역시정수의 역수다라고 반전력 주파수 기억을 해두고 있어요. 자, 뭐 이거 더 하려고 했는데 벌써 36분이 됐네요.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LR회로 있는 9.4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